프로유튜브입니다. 제임스 스트레이츠는 정신분석 전집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스트레이츠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번역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역의 문제는 어쩌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것들을 번역할 수 있을 만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배움을 시작할 때부터 오역 문제는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명 정신분석학자들도 프로이트 오역에 대해서는 꽤 지적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이트 오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정신분석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라면 이것을 충동이나 추동 혹은 욕동으로 바꿔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동은 대부분 순간 충동입니다. 트립이란 독일어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욕동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충동은 순간적으로만 등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충동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번역어 문제가 학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정신분석학회는 프로이트가 창설한 학회이기 때문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트레이츠의 번역인 본능을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차라리 드라이브라는 번역이 인스팅크트보다 더 트립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능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본능과 충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문제로 지적이 될까요? 저는 본능과 충동의 차이에 대해서 잉여성을 꼽습니다. 뭔가를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능의 예시를 보죠. 야생에서의 동물은 자기 욕구를 채우면 더 이상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 옆에 먹이가 있어도 먹으려 하진 않습니다. 만약 사자가 자기 욕구 이상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 주변의 작은 동물들은 남아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성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 무리를 이끄는 사자는 번식에도 책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미를 합니다. 암사자 무리가 많다 보니까 다 교미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엄청 고생할 수밖에 없죠. 다만 그것은 발전기에만 그렇습니다. 발전기가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섹스합니다. 잉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요구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본능에 충실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신분석적 이미지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충동에 순종적인 것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늘 필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어느 카페에서 이 문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충동은 잉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것이 자위행위였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언제나 성충동이 뜨고 그래서 자위행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분이 제 글을 보고 원숭이도 자위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때는 동물행동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저에게는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런데 동물의 자위는 인간처럼 쾌감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배출하지 못한 정액을 바꾼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번식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 충동대로 자위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로 신체가 쇠약해집니다. 프로이트가 신경쇠약 문제를 다룰 때도 자위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처럼요. 동물에게서 이런 것이 관찰될 일은 없을 겁니다. 야생에서 심각한 자위를 내서 쇠약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동물은 포식자에 의해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의 어떤 요구가 동물에게서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데려다가 잘 먹여서 살을 찌우는 동물학 대범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허용량을 넘어가게끔 하지 않는다면 동물은 자기 먹을 만큼만 먹는다는 것이죠. 충동의 잉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의학은 키와 표준 체중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준 체중 이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근육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을 빼는 거죠. 그것도 표준을 한참 벗어나기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 근성장을 위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과도하게 복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까지 쓴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잉을 바라는 거죠. 이러한 잉여성은 성생활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보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성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죠.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 도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죠. 게다가 야동과 같은 것들도 인간은 즐깁니다. 이것은 야생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죠. 이는 동물과 인간의 정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잉여성은 약물의 임상시험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신과 약물도 동물 실험을 합니다. 동물에게 100%의 안정성이 나왔다고 해서 인간에게 100% 안정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울증에 케타민을 처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이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 처방에 있어서 주의를 기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약물 실험을 해서 낸 결과였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의 정신장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충동의 작용과 관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론 체계에서 임상을 바라보는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곧 임상의 본능이라는 말을 쓸 때와 충동이라는 말을 썼을 때의 해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충동과 본능의 차이를 중대하게 생각합니다. 프로이트의 논문 중에 본능과 그 변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라캉이 극찬한 논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더 올바른 번역은 충동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 제목에 프로이트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운명이 흔히 생각하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말에는 한계와 법칙에서의 변화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충동에서의 잉여성이 변화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본능이라는 영역에서는 서술될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본능은 정해진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